네, 오늘은 저 혼자입니다. 저 편다선 아나운서가 잠깐 급한 일이 있어갖고 오늘은 제가 3부를 진행하기로 했고요. 이분은 제가 볼 때마다 항상 감탄사를 연발하시는 분인데 이렇게 박학다식한가라는 생각도 늘 합니다. 소개시켜드립니다. 김민수 대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대표님, 네. 저희 본 지도 한 10년이 넘었는데 8,000포인트, 8,120포인트. 놀랍습니다. 감회가 어떻습니까? 감에는 없고요. 그냥 멍합니다. 멍하고 그냥 갖고 있는 종목들 올라가는 것도 이제는 이 정도가 맞나 싶긴 한데 팔면은 끝인 것 같고 네. 그냥 가져가야죠. 뭐 그런 느낌으로 가져가는데 한편에서 이제 그런 생각도 들죠. 많이 올랐는데 이거 뭘 이슈 가지고는 한 번씩 출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출렁이는 과정에서는 또 매수 기회를 삼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지만은 이제 그럴 때마다도 또 정신없죠. 그러니까 지금 시장이 딱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계속 빠져나간다고 하는데 지금 개인과 기관이 사는데 기관은 결국에는 또 개인 자금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다 개인이 매수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변동성이 커지는 과정들 이거를 보면서 어떻게 보면은 이걸 잘 이용하게 되면 역시나 앞으로 큰 돈이 되겠다라는 생각은 하지만 또 막상 올라오고 나서는 걱정돼요. 또 많이 올랐으니까 또 어떻게 나올까 그렇게 나오는데 그냥 저희 하던 대로 하시죠. 하던 대로. 예,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자, 네. 오늘 대표님 오신다 그래갖고 제가 네. 이거 하나 여쭤보고 싶었어요. 네. 우리가 8,040포인트를 흔히 찍먹하고 네. 꽤 고통스러운 한 3, 4일을 보내다가 급반전해갖고 지금 8,100포인트입니다. 네. 여전히 앞자리수가 바뀌면 저는 그것은 뭐 숫자의 그냥 바뀜일 뿐이라고 치부하지만 네. 뭔가 심리적으로 안착할 수 있나? 아니면 여전히 통과 의뢰인가? 근데 이번에 8,000포인트를 다시 한번 트라이 하는데 이번에는 좀 경고할까요? 어떻게 보세요? 그런 걱정은 항상 하죠. 네, 이거 맞나? 이렇게 올라가는 게 맞나 싶은데 그러면 이제 이거보다도 이제 해외 증시의 분위기도 보게 되면은 네. 벌써 이제 어제 같은 경우는 약간 이제 매크로만 살짝 꺾이니까 영차 하고 올라가는 예. 일본이나 대만 흐름을 봤을 때 우리도 뭐 그 정도는 충분히 갈 수 있겠다. 그리고 저희가 뭐 떨어진 게 뭐가 있습니까? 저희가 뭐 메모리 반도체가 없습니까? 기판이 없습니까? 기판도 글로벌 2위예요. 네. 그로저까지 있고 거기다가 나머지 IT 테크 쪽에서도 우리 한가닥 하는데 자 우리 명함 받아라 딱 이럴 정도로 글로벌에서 성과 낼 수 있다. 그러면은 같이 가야죠. 그런 쪽에서 아마 크게 어떻게 보면 매크로 가지고 살짝 눌려도 역시나 강한 흐름을 갖고 있는 거는 AI 하드웨어 쪽에서 우리도 경쟁력이 있다라고 하게 되면 그냥 가는 게 맞겠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근데 계속 걱정은 되죠. 또 이제 매크로 가지고 걱정하다가 또 올라가게 되면 올라가나 보나 하지 마시고 지금 시대의 중심은 하드웨어 아닙니까? 네. AI 하드웨어는 일단 못 먹어도 고라는 쪽으로 늘려주셔야 됩니다. 늘려주고 거기서 주축이 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디 많이 들어갔으니까 다른 거 한번 볼까? 이렇게 가시는 게 좋겠지. 지금은 이거 없는 상황 쪽에서 다른 거 대응하기는 좀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8,000포인트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어느 섹터, 어느 종목을 갖고 일단 고 할 수 있는 게 더 중요하지 않나 싶기 때문에 거기가 제일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김민수 대표께서 요즘에 네. 주로 포트폴리오에서 이 정도는 의미 있게 비중을 담아라라고 하는 것이 네. 반도체입니까? 반도체는 그냥 이제 기본이고요. 네. 앞서서 옆에 여도운 앵커 계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뭐 하다가 삼성전기, LG전텍 둘 다 있는 사람은 얼마나 기분이 좋을까요? 뭐 이런 식으로도 뭐 저라고 얘기 안 했고 그냥 얼마나 기분이 좋을까요? 이런 식으로만 얘기하면서 네. 그래서 지금 주축은 그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AI 하드웨어 시대에 뭔가를 보여줄 수 있고 그리고 또 뭔가를 끌고 나가는데 우리도 같이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과정들로 보게 되면 이거 지금 많이 올랐잖아요. 근데 많이 올랐는데 끝이 어딘지 아직 모릅니다. 그리고 또 뭐 삼성전기도 이제 목표가 뭐 170만 원대, 150만 원, 170만 원대 나왔는데 이거 넘어가게 되면 또 어떻게 바뀔까요? 근데 그만큼 뭔가 밸류를 그러니까 지금은 EPS 상승과 밸류까지 같이 겹화해서 움직이는 과정이라고 봤을 때는 이거는 지금 저희가 제자리에서 고점이 여기다라고 볼 상황이 아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반도체, 기판 거기다가 소부장 이제 속속 들여서 나도 같이 EPS는 이 정도까지 끌어와 줄 수 있어라고 하는 종목들 같이 들어온다. 그러면은 이거는 뭐 거의 주도가 될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계속 또 챙겨가는 게 중요할 것 같다. 일단은 한번 진입했으면은 잘 팔지 마시죠. 그냥 가지고 그 다음에 나머지 뭐 없을까 이렇게 보시는 게 더
좋은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장을 이제는 중장기적인 시계로 바라볼 시장이 됐다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네. 기본적으로 최근에 네. 양자 관련돼서 양자요? 네, 양자 컴퓨팅 이슈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미국은 어찌되었건 우리나라 하나로 한 3조 원 정도의 지원이니까 꽤 크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 네. 결국 이제 보조금 비슷하게 들어간 건데 그럼 우리가 그렇죠. 경쟁력이 있겠습니까? 양자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차피 미국이 패권을 잡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여기서 잘못하게 되면 중국이 먼저 새로운 기술을 가지고 요즘 보니까 그 인재 전쟁, 네. 그 보셨습니까? 다큐? 예, 다큐 1부 2부. 재밌죠. 참 경각심이 많이 섬뜩하면서.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 아들도 가자 공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런 쪽에서 이제 기술력이 쭉 올라오게 되면 미국은 다 뚫리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패권을 위해서는 우리가 투자해서 우리가 수성하겠다라는 쪽들로 가게 되면 당연히 그렇게 되는 건 맞는데 네. 패권이라는 단어는 쉽게 말씀드리면 미국만 잘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그 낙수 효과가 돼서 우리까지 온다 이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관련주도 우리가 또 다시 수성해서 우리 정부가 뭐 어떤 식으로 해서 끌고 나간다라고 하게 되면 그때 움직이는 거지. 미국에 관련된 종목이 강하다. 그래서 우리 종목들이 가치 섹터로 동참한다.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따로 봐야 될 것 같고. 따로 봐야 된다. 예, 미국은 미국 쪽 관심 있으시면 미국 관련된 종목들 매매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개인적으로는 IBM 참 많이 고생했었어요. 근데 이게 성과를 낸다라고 하게 되면 어차피 좀 이름 있는 네임드 기업 가지고 끌어올린다고 하게 되면 IBM 같은 회사가 저 끌어올려가겠죠. 그런 네. 쪽으로 봐야 될 것 같고 우리는 만약에 변화가 된다라고 하게 되면 돌고 돌아서 그러니까 이제 이번에 보니까 다음 주 가게 되면 또 미국의 주파수 경매 들어가더라고요. 네, 그렇게 됐을 때 혹시나 통신 장비 쪽, 네. 그러니까 양자 보안도 가게 되면 결국에는 이 기파 통신 네트워크까지 다 바꿔야 되다 보니까 거기서 나올 수 있는 하나의 또 낙수 효과는 통신 장비가 아닐까라는 정도까지 봐야 될 것 같고 나머지는 직접적으로 우리 뭐 몇몇 거론되는 회사들 있죠. 이거는 그냥 테마다라는 쪽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미국의 주파수 입찰이 또 있는 거죠? 네. 그게 가능성이 이번에 있습니까? 모르겠습니다. 이번에 늘려서 800에서 1200메가까지 늘린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근데 거기서 막상 결과 나오는 거 봐야겠죠. 그래서 뭐 저희가 삼성 네트워크 사업부가 주력이 되는 속의 흐름들을 끌어갈 수가 있는 자가 관건인 것 같은데 네. 그래야 결국에 또 낙수 효과가 들어오겠죠. 근데 그거는 그냥 기대감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근데 저희가 기대감도 요즘에 먹힙니다. 근데 기대감보다는 EPS 떡 두고 그걸로 대응해야겠죠. 네. 제가 대표님이 대외적으로 하시는 말씀은 꽤 모니터링을 하는 편인데 정말요? 최근에 네, 부끄럽습니다. 그럼요. 엔비디아 비중을 줄이는 대신에 AMD, 퀄컴, 델, HP 이런 완성체를 바라봐 이런 말씀하셨어요. 엔비디아는 물론 네. 어떤 취지인지는 제가 이해는 좀 가나 네. 엔비디아는 역사에 남을 기업일 것 같은데 그럼요. 지금 비중을 줄이고 다른 네. 걸 봐라. 이게 어떤 의도입니까? 저같이 약간 트렌드를 쫓아서 하는 매매 스타일은 네. 엔비디아는 지난번에 밀릴 때마다 좀 늘렸다가 지금은 그러니까 GPU 중심의 엔비디아가 가는 길보다는 CPU구나. CPU가 아하. 그러니까 지금 AI 추론 시대에 나오게 되면 상대적인 비중이 GPU보다는 CPU가 더 커지는 걸로 보는데 물론 그렇다고 해서 엔비디아가 CPU가 없습니까? 그것도 당연히 있겠죠. 네. 있는데 그보다는 약진하는 속도를 봤을 때는 그리고 또 에이직과 함께 커가는 상황을 봤을 때는 오히려 연산 능력들이 더 커질 것 같기 때문에 인텔부터 특히 인텔은 미국 정부가 무지 관심이 많지 않습니까? 거기다 트럼프 대통령도 좀 직접 돈을 태워서 움직일 정도라고 하게 되면 그런 쪽에 육성과 함께 관심도를 봤을 때 이런 연산에 관련된 회사들은 훨씬 더 지금 좋겠다라는 쪽에서 뭐 AMD나 CPU 관련된 인텔 이런 쪽과 퀄컴 그리고 나아가서는 ARM까지 이게 다 한 몽퉁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CPU 쪽에서 연관될 수 있는 미국의 기업들 그렇기 때문에 그쪽이 더 단기적으로 부각을 많이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걸 먼저 끌고 살려면 돈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네. 뭐 돈이 무한대로 있으면 모르겠지만 그렇다고 어디 시중 대출 받아서 이거 할 수도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있는 거 줄여서 그쪽으로 늘리는 게 낫겠다. 그렇게 바라보는 거죠. 그래서 엔비디아의 익절을 조금 하고 네. 나머지에 좀 더 베타, 즉 탄력성이 높을 CPU 관련 업종들을 사자. 그렇습니다. 자, 거기까지는 충분히 저 리저너블하게 받아들일 텐데 네. 그런데 우리가 엔비디아 그러면 HBM의 신화 중에서 SK하이닉스의 밸류체인을 연상했던 것처럼 네. 그런 말씀이면 그런 밸류체인상에서 한국의 종목들이 있습니까? 솔직히 좀 없습니다. 없고 만약에 CPU에 집중되는 회사와 함께 우리도 한번 같이 발을 들어간다라고 네. 하게 되면 솔직히 저희는 제가 보기에는 기판이 제일 가까운 것 같아요. 그런 쪽에서 기판이요? 기판 쪽들 네. 최근 많이 올랐던데 기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많이 올랐는데 대만 업체들하고 비교하게 되면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많이 오른 것 같지는 않다고 생각 들고 있고 네. 계속 이쪽이 확장되는 과정으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런 쪽이다 보니까 또 하나 중요한 거는 돈이 될 것 같으니까 지금 오히려 더 증자나 아니면 자금 조달해서 투자를 더 늘리는 거죠. 그래서 지금 바라보는 게 TLB 같은 경우도 2028년 대덕전자도 2027년 후반때까지 바라보면서 투자를 나온다는 얘기는 그만큼 앞으로 할 일이 더 많다고 생각하는 모습들이고 이런 시대 쪽에서 오히려 투자를 통해서 QE 확대가 나온다. 훨씬 더 바라볼 수 있는 부분들이 더 크다는 얘기 아닐까요? 그렇기 때문에 기판 쪽들은 한때는 또 막 그랬거든요. 돌아다니면서 안녕하세요 김기판입니다 이러면서 돌아다녔었는데 네. 그것 떠나서 그냥 기판 쪽들은 그래도 많이 오르는 게 있겠지만은 조정 나온다 그러면 역시나 기대감 높여서 들어갈 섹터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기판. 네. 네. 김민수 대표가 기판 말씀하시니까 저도 기판을 좀 집중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 중에 2028년을 거론하셨기 때문에 네. 우리가 AI 시대에 네. 사실 주식 투자는 어떤 컨셉으로 할까라고 하면 쇼티지, 병목 이런 게 컨셉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레거시 디램이 네. 2028년까지 뭐 쇼티지다. 네. 뭐 전망치는 늘 바뀔 수 있다 하더라도 주가가 움직이니까 네. 그게 대부분 컨센서스화 되고 있는데 이거 한번 여쭤볼게요. 네. SK하이닉스가 10배우가 됐어요. 네. 그러면 뭐 저는 계속해서 좋게 본다 하더라도 네. 많은 부분들이 저짓 두려움에 머뭇거리시는데 네. 그렇다면 최종 수익률 측면에서 지금 낙폭이 과다한 네. 이런 업종과 산업군을 조금 용기 내서 들어가야 되는지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여전히 뭐 저는 여주사라는 말도 하지만 네. 계속해서 달리는 말을 올라타야 되는지 그게 네. 뭐 한 달 뒤의 수익률이 아니고요. 올해 그렇죠. 연말의 수익률을 봤을 때는 어떨 것 같습니까? 연말까지만요. 조금 더 늘려주셔도 됩니다. 네, 한 예. 1년쯤 보면 어떨까요? 네. 아마 지금 고민이 되게 많으실 거예요. 이렇게 많이 올랐는데 지금이라도 사라고? 라고 하지만 그래도 업사이드가 더 올려 있다고 생각하게 되면 지금이라도 사는 게 트레이더의 숙명입니다. 아직까지 내가 계좌에서 이쪽 비중이 좀 적다 그러면 계속 늘려야 되는 게 맞고요. 근데 지금 분위기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저희가 눈이 가는 거는 아유 코스닥 많이 빠졌고 이번에 보니까 국민성장펀드 뭐 자금 들어온다 그리고 또 조금 좀 심리적으로 많이 빠진 것들 변화가 들어올 거다라는 쪽에 대한 기대감은 있는데 네. 이게 핵심이 그렇잖아요. 주도를 놔두고 주변을 공략했을 때 항상 만약에 또 많이 올랐으니까 또 조정이 나온다. 그러면 주도가 많이 빠질까요? 주변이 많이 빠질까요? 아하. 역시나 주변이 많이 빠집니다. 이번에도 경험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또 이거는 말 그대로 조정이고 얘는 가자 못해 추세에 이탈돼서 또 출렁거려서 밑으로 가버리고 그러면은 또 약한 종목 샀더니 계속 약하더라. 그러니까 내 심장도 약해진다. 이런 쪽으로밖에 볼 수가 없는 거죠. 네. 그런 쪽으로 봤을 때는 역시나 주도 쪽을 계속 늘려가는 게 맞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적어도 내 계좌에 이 정도 비중은 주도주로 가겠어요. 많이 올랐지만 다음 국면을 보셔야죠. 지금 30만 전자 200만 익스 됐다고 하더라도 이게 끝이니까 여기서 배팅으로 끝난다고 보기보다는 조금이라도 조정 나온다 그러면 이쪽으로 계속 늘려가서 보시는 것도 제일 좋다라고 봐야 될 거고 그게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요. 뭐 전쟁 터지고서 네. 이런 국지국식간 시가총액 1등, 2등 기업이 완전히 황골 탈퇴하다 보니까 네. 방송을 듣는 시청자분들도 대리만족을 하시면서도 포모 아닌 포모가 엄청 오시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럼 이런 얘기도 한번 해볼까요? 네. 과거의 이런 사이클이라고 봤을 때 어쨌든 가계 포트폴리오에서 부동산이 오르던 주가가 오르던 뭔가 소비 여력이 커지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렇게 소비 여력이 커지면 이제 여름 휴가철도 다가오고 뭐 등등 하는데 네. 내수주는 여전히 희망이 없는 겁니까? 아니면 지금부터 이러한 낙수 효과라는 게 내수주에도 나타나는 겁니까? 어떻게 보세요? 벌써부터 저도 이제 그런 거 많이 실감하죠. 그러니까 지금 요 근처인데 네. 여기서 저는 여기 IFC몰 쇼핑 갔다가 왔다 주말에 갔다 사람 많던데 여기 연휴 때. 와, 예. 왔다 갔다 이제 여기 현대백화점까지 해서 이렇게 집에 가끔 가는데 네. 갈 때마다 여기 3프로 스튜디오 보면서 야, 나는 언제 저런 좋은 프로 나가나 했는데 불러주셔서 감사하고요 일단은요. 예. 네. 그런 상황에서 여기 봤을 때 보면 항상 느끼는 건 그겁니다. 예전에는 그러니까 우리 내국인 쪽으로만 가득 차다가 이제는 외국인까지 같이 합세합니다. 제 기준에서 이렇게 대충 세보면요. 여기 올리브영이 있는데요. 네. 거기 가서 보게 되면 30%는 외국인이에요. 아하. 네. 근데 여기가 원래 그런 쪽은 아니었거든요. 많게 되면 저기 명동 쪽들이 가겠고, 근데 거기까지 들어온다는 쪽과 현대백화점은 뭐 이젠 중국어, 일본어 많이 들립니다. 그런 쪽으로 봤을 때는 이게 우리도 하나의 점프업되는 효과, 그리고 또 외국인들 효과까지 같이 가세하게 되면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네. 중요한 건 시장의 선택이겠죠. 근데 이게 아마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어느 정도 좀 올라서 약간 고점에서 좀 주춤한다 그러면 언제든지 튀어 올라올 수 있는 섹터라고 생각됩니다.
근데 그걸 위해서 이쪽에 집중하는 것보다 그냥 트레이딩 할 정도의 비중 정도만 가져가는 게 제일 좋겠다고 바라보고 있고 네. 나머지는 주축은 이쪽으로 가야죠. 계속 이 얘기 들어서 죄송한데 그래도 주축이냐 주가 부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부가 주가 될 수는 없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관심은 있다. 근데 눌렸을 때 트레이딩 관점은 괜찮고 이걸 가지고 대응할 수 있겠지만 이거를 그냥 주된 계좌의 목표로 삼아가지는 않으셨으면 좋겠다.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화객이 전도될 수는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네. 시간이 많이 지났네요. 그 얘기 좀 해볼까요? 아스코 남아 있습니다. 네. 그리고 바이오가 지난주에 보면 금리가 주춤하거나 하방 압력을 받으니까 바로 튀어올라요. 그렇습니다. 더구나 지금에 들리는 풍문을 보면 이거 양의각선은 거의 뭐 맞춤표만 찍으면 될 것 같고. 그렇죠. 그러면 지금 모든 사람들이 다 인플레이션, 금리 인상, 이제 매크로다, 두렵다, 우려석다 이런 얘기를 다 한쪽으로 했잖아요. 네. 반대급부로 완전히 생각하지도 않았던 역발상으로 이런 바이오와 이런 것들이 확 튈 가능성 얼마나 보고 계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K바이오는 금리는 하락하는데 핑계고요. 금리와 상관없이 성과만 나오게 되면 그냥 달리는 게 바이오라고 생각합니다. 아하. 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학회에서 기대감이 많죠. 당장 유럽 학회가 이번 주부터 시작되고 에스코 있고 뭐 미국 당뇨병 학회까지 해서 6월 초까지 쭉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 봤을 때 뭔가 기대는 있어요. 근데 이번에는 지난번 AICR과는 다르겠지라는 기대감은 있다고 하더라도 지금 분위기는 뭐 하나 터져야 됩니다. 그래야 재조명을 받을 것 같습니다. 그것도 터지는 게 작은 회사보다는 지금 시가총액 저희가 알고 있는 그래도 플랫폼 갖고 있는 우리 이 정도 기술력 되잖아. 바이오텍 중에서. 네. 네. 뭐 제일 그래도 뭐 ABL부터 뭐 리가캠 이 정도 급이나 그 시가총액 20위 안쪽에서 종목들이 터져줘야 그걸 가지고 그래 영차하고 가는 이런 분위기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그 전까지 많이 빠졌다. 그리고 또 금리가 빠졌으니까 이제 올라간다라고 하는 거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솔직히 바이오주 갖고 계신 분들 진짜 이번 장에서 많이 속상하고 괴로워하실 것 같은데 어쩔 수가 없습니다. 시장의 선택이 그렇다고 하게 되면 일정 부분 낙폭 과대다 보니까 올라와서 어느 정도 좀 저항대에 들어온다라고 하게 되면 줄이셔서 주도 섹터를 갖춰 놓으셔야 됩니다. 네. 그렇지 않고 계속 이쪽만 바라보고 있다가 올라가겠지라고 하는 순간 계속 나는 포모를 느낄 수밖에 없는 구조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보자. 그래서 일단 주도주 갖추고 바이오 보자. 네. 이게 더 맞는 명제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씀이죠. 그러니까 바이오와 금리가 아예 상관없다는 것보다는 지금 한국의 K바이오는 네. 뭔가 하나 터져야 된다는 것은 실적에 대한 모멘텀과 기대감이 가시화됐을 때 네. 그때 정상 궤도로 올라와서 금리 인하가 그때 플러스 요인이 될 거다. 그렇게 보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뭐 몇 분 안 남았는데 그러면 이제 조만간 6월입니다. 네. 6월은 거두절미하고 네. 상승으로 보세요? 하락으로 보세요? 왜냐하면 네. 실적 공백기 때문에 네. 매크로 장세는 6월은 좀 부진할 거다. 왠지 세린메이를 저한테 물어봤던 한 달 전하고 비슷한 느낌이긴 한데 예. 6월은 모를까요? 어떻게 보세요? 전약 후강이라고 생각합니다. 전약 후강. 예. 네. 왜냐하면 또 실적 발표 7월 달에 나오고 있다 보게 되면 안 쉴 겁니다. 이게 또 날릴 텐데 5월 말 6월 초쯤에는 또 미국의 뭐 연기금 재조정이라든가 뭐 또 미국에서 나올 수 있는 또 자금 이슈 때문에 그동안 또 연준이 풀어놓은 단기 자금들이 있다 보니까 그 회수하는 과정 쪽에서 약간 또 흔들림이 나올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걸 기회로 삼아야겠죠. 근데 기회를 삼는데 주도주, 반도체부터 기판 쪽들 이쪽을 주도주로 삼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여전히 전약 후강이면은 역시나 기대할 요인들이 더 많다. 그런 네. 쪽에서 그냥 역시나 고 입장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전약 후강. 오늘 짧은 시간이었지만 기판에 대해서 말씀 많이 주셨어요. 네. 보시는 시청자분들도 기판이 지금의 가격 보여지는 것보다 상당히 모멘텀이 있다 이렇게 좀 해석을 하실 것 같은데 반도체보다도 기판입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기판을 더 좋아했었고 그런데 올라오다 보니까 조금 줄였죠. 근데 일단은 저렇게 올라오니까 이거 입 터는구나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역시나 갈 일은 많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레몬리서치 김민수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어떠셨나요? 8,000포인트 시대에 3프로TV와 함께하니까 여러 가지 포트폴리오 좀 넉넉하게 지었습니까? 여전히요. 코스피 8,000피 아니 그 이상 9,000피와 10,000포인트 우리가 가는 종착지가 아닌 기착지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의 성공적인 재테크 여정을 기원 드립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